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잘 이루어진 합의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또 합의하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안 내용 자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 실리를 취했다고 보여주고 그 중대한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두 개를 남겨놓고 일정 기간 동안 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좀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쪽이 양보를 해서 합의라고 하는 국회에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높이 보는 거죠. 어쨌든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주장되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협치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쪽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가다가 어쨌든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좋은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잘 이루어진 합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안에 처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중재안의 정신이 잘 살려져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 지금 태도를 돌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합의안이 처리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나 이제 절차 시기가 약간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될 거냐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이지고요. 네. 국회의장이 과연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이 도움이 없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모든 게 진행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단락 검수완박 단락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시간표대로라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가 목표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요. 그 5월 3일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로 갈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결국 국회의장이 들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이걸 동의해주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 국회의장께서 또 다른 입장을 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그 스케줄에 상당히 좀 이제 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겠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김호수 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나왔던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검찰의 뭐 어떤 소위 본인이 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측면이 가장 컸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아니라는 것에 대한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박병석 의장도 굉장히 좀 다시 곤혹스러운 측면에 놓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좀 의문을 품을 겁니다. 민주당도.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 명분은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라고 정치적 명분을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론들을 보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안도 잘못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명분을 하나만 갖고는 강행 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강행 처리시킨다면 저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목전에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 역풍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여론조사 결과를 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의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론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한 잘못했다가 42.5%, 잘했다는 34%, 부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하긴 합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이런 여론을 민주당도 의식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어서 좀 조사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명분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거 중재안 다시 하자 이래서 그걸 또 받아들이면 그것도 모양새도 우습지 않습니까? 국회의 타협 정신이나 협치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쪽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대 야당, 이제 야당이 되겠죠. 거대 야당으로서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아니면 또 일부에서 원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근데 중재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의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고, 정의당도 지금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이 만약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 시간을 좀 줄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재안을 가지고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층은 결집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이 어쨌든 하나의 빌미를 준 건 분명해요. 그 합의를 깬 것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한데 검찰의 반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합당하지 않다가 44.9%, 합당하다 43.5%. 검찰 반발에 대한 평가는 좀 팽팽하다고 봐야 될까요? 찬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중재안 자체에 대한 평가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한 평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의 검수완박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지만 검찰의 자성의 목소리도 그동안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검찰도 분명히 이 검수완박 측면에서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6대 수사권으로 제한되고 또 공수처라는 이례적인 기관이 설치되면서 수사권을 다 내줬는데 우리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냐, 우리의 조직을 상당히 해체시킨다라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검찰이 충분히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뜯어 고칠 부분은 뜯어 고쳤다라고 봅니다. 네. 수사권도 굉장히 지금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임명권 내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여건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면 인사권이나 임명권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다면 검찰은 이동안은 뭐 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